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먼저 우리 중등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1차 시험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2차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2차 시험 각자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은 어려워하시거나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으로 나눠서 교육청별로 어떤 것들이 좀 주요 업무인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교육청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각자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업무 계획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우리 교육감님이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을 텐데 좀 어땠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답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한 정책이고 우리가 답변에서 어떠한 소스들을 소위 말해서 일종의 툴인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요 업무 계획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학교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중점 방향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기본 인성, 기초 역량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캐치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경기교육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학교로부터 교육이 출발한다라는 대명제하에 우리가 나머지 것들, 경기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나머지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학교,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뭐라고 좀 말씀을 하셨냐? 교육감님께서 2024년도에 인터뷰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교육감님이 학교에서는 시대가 변해서도 바뀔 수 없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디지털 대전환 시대예요. 굉장히 AI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의 중요성인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인성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역량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량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응용적인 역량들이 많거든요. AI 뭐 이런 것들인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기초 역량,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학교다라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025년, 2026년이죠. 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책자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학교는 기본 학습터예요. 기본 학습터이자 학생 성장을 위해서 지역 사회와 연계하고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교육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는 인성교육과 기초 역량을 키우는데 아주 주요한 기본 학습터예요.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가정을 하는데요. 이런 오프라인 가정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까지 교육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기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온라인으로까지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주요 업무 계획 기본 방향을 봤을 때 경기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이러한 경기교육의 핵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기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경기교육하면 자, 균, 미 아마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자율, 균형, 미래 이 세 가지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자율, 균형, 미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자율에 대해서 경기교육청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협력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결정,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자율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균형이에요. 균형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교육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미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스스로 펼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균형 미래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암기 이것들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 자율균형 미래가 도대체 어떠한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율 한번 다시 볼게요.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거 결정과 책임, 자율성이에요. 선생님들 이런 것들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아마 얼핏 머릿속에 스쳐가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바로 행위 주체성,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 행위 주체성이 바로 자율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균형,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이공들도 개정교육과정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바로 포용성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전인적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균형이라는 가치 속에 기조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학생이 각자의 꿈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경기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꿈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뭐 가치다, 이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맞춤형 교육, 즉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월성 교육이 바로 미래의 가치, 미래의 기조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율, 균형, 미래를 이해하시되 자율의 정의 외워주시고 자율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지는 학생들의 역량, 이런 뭐 행위주체성, 균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길러지는 역량, 포용성,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로 나아가는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 수월성 교육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 경기교육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율, 균형, 미래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경기교육청의 4대 정책은 이렇게 4가지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이렇게 4가지로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을 각각의 건 바이 건으로 보게 되면 조금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교육에서는 과연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자, 경기교육청 아까 가장 핵심 중점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학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는 교육에 있어서의 중심을 단위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위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거예요.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이 자율성이 그냥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하겠죠. 어쨌든 가장 가운데에는요, 단위학교가 있는 겁니다. 자,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칠 텐데 학교에서만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대학 아니면 학부모님 아니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시청, 군청 여러 가지 기관들, 회사 이런들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즉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두 번째 경기교육청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위학교, 지역사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요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시공간을 탈피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의 교육이 확장이 필요한 건데 경기교육의 세 번째 정책 배움의 확장, 시공간을 탈피하는 배움의 확장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에서도 경기교육청이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점 확대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경기교육청은 열심히 지원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교육 정책이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나왔었던 우리 동그라미 그림의 형태 여기 상단에 있죠. 이 그림의 형태를 선생님들이 뭐 이해하셨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 경기교육청에서 말하는 핵심 정책 이런 흐름
핵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봤었을 때 경기교육에서의 진짜 핵심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우리 경기교육의 핵심 뭐예요? 이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자율균형 미래요 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자,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림을 봤었을 때 경기교육청의 핵심은 뭐냐? 가운데에 단위학교를 두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으로까지 배움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은 바로 학생들의 기초 역량, 기본 인성,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만도 충분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육에 있어서 공적 책임이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경기교육에 있어서의 진짜 핵심은요, 자율균형 미래,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에 있어서의 공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진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요번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거, 우리가 공교육에 있어서 그 책임의 범위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 면접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주요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답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자, 단위학교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자율과 책임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학교에서는요, 공동의 학교 문화가 조성이 될 거고요. 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우리 아이들, 경기교육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늘어날 겁니다. 역량 기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역량 기반 교육이 뭐냐에 대해서 경기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거고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율적인 교육 과정으로서 경기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경기 미래 교육 과정이에요. 자, 경기 미래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데,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할 거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의 수업 이런 것이 아니라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평가, 우리 서열화 평가, 상대 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게 과연 그때 뭐였었죠? 우리 AAL이라고 부르는 거죠. Assessment as Learning이라고 하는 거. 이미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보면 이제 세 가지 교육의 기본 방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 미래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 과정으로 조금 더 돌아와서요. 자, 어쨌든 경기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좀 특색 있는 학기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원래 같은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학기에 대해서 경기교육청에서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래 같으면 여기까지만 끝냈을 거예요. 근데 경기교육청은 여기에 더 나아갑니다. 생각의 힘을 중학교 1학년 때 키워나갔다고 하면 이제 2학년이 되면 생각의 힘을 나눌 거예요. 동료 친구들하고 같이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눈 것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나의 고유의 생각들을 펼쳐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에서 생각의 힘을 키우고 나누고 펼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의 힘을 키운다. 결국에는 자율적인 그런 주도성을 바탕으로 나만의 힘을 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율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키워나갔던 이 힘, 생각의 힘들을 다른 친구들하고 나눠가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화를 이룰 겁니다. 생각을 힘을 나누는 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균형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꿈과 관련돼서 생각의 힘을 펼치기 때문에 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미래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든 교육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자율균형 미래와 이러한
경기 미래 교육과정 간의 일치성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잠자는 교실을 깨우려고 하고, 그런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는 질문 중심의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그런 그 활동성 이런 것들을 높이고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일상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깊이 있는 수업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깊이 있는 수업이란 뭐냐?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개념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삶의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따지자고 하면 교육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 전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이라는 거 개념 기반 탐구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와 관련되는 그런 수업들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주된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 미래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역량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역량들의 차이로 인해서 교육의 격차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교육의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끼리의 수업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경기교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학문적인 용어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죠. 자, 이러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경기교육에서는 질문과 탐구 수업에 조금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전학공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경기 탐구 수업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답변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내가 답변에서 쓸 일이 있으면 그냥 전문적 학습 공동체보다는요, 경기교육에서 말하는 경기 탐구 수업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질문과 탐구 수업과 관련된 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라고 이제 경기교육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도 강조하는 학교 자유시간,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 경기교육에서도 역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강조됐었던 예전에 이제 우리 온라인 계약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력 격차, 기초학력 저하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서 다중 안전망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2021년 정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 경기교육청은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먼저 교실 안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단위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기초학력 저하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실 안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2단계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 다른 선생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좀 전문적인 도구도 활용하면서 아이들을 진단하겠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아이가 굉장히 기초학력 저하가 심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럼 학교 안에서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3단계 학교 밖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경기교육청은요, 31개 시군구에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원청마다 기초학습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초학력과 관련된 진단부터 얼종의 처방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기초학력 문제 이런 것들이 면접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안전망, 이렇게 경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단계 안전망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보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교육청에서는 이제 기본학력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 학습한 내용을 활용해서 실제 삶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초 역량, 기초학력 이러면 파지와 관련된 부분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기초 내용에 대한 습득, 암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경기교육청에서는 기본학력을 파지뿐만 아니라
전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IB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교육청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교육청에서는 IB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IB가 단독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파야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저는 솔직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IB 교육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뭐 효과,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간혹하다가 선생님들이 IB 프로그램 보면 뭐 PYP, MIP 이러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할 필요는 조금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도대체 IB 교육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 IB 교육이란 질문하고 탐구하며 생각의 크기와 힘을 키우는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IB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나와 다른 생각도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IB에서 추구하는 교육 방침들이 현재 경기 뭐 미래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교육의 기본 기조, 자율 균형 미래와 굉장히 맞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IB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외운 것들을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율균형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게 계속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기본 인성, 뭐 세계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돼서 경기교육청에서는 경기 자율장학을 활성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자율장학이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사 스스로가 나의 뭐 수업을 영상을 찍어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지, 관련 서적을 탐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기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중심의 관리형 장학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장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제공한다거나 매뉴얼을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교 자율 과제를 지정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학교 자율 과제란 뭐냐? 학교가 학교별로 현안을 진단하고요, 여러 가지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과제예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 격차 완화가 될 수 있겠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의 적용,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수기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수기의 과정, 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겠어요? 바로 학운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운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자율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러한 자율과제를 도교육청에다 제출을 하면 도교육청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 자율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학교 자율과제 2024년도에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여러 가지 학교들 4,00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교육의 기본적인 통계, 학생 수 133만 명,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답변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기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어느 정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2024년도에 4천여 개가 있는 경기교육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딱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선정한 학교 자율과제가 뭐였냐에 대해서 기본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경기교육에서는 단위학교에서 봤을 때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정책이 나오죠. 인성과 시민교육을 이제 경기교육청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일종의 툴이 뭐냐? 1학교 1인성 브랜드 만들기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뭐 초등이었었나요? 아마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거 담당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인성을 조금 강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새 뭐 AI 이런 것들이 강조되니까 디지털 소양과 관련된 부분들도 인성이라고 넣어줘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예의라든지, 아니면 뭐 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만의
인성 브랜드를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인 부분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을 전통적으로 강조했었던 교육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냥 세계 시민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세계 시민 교육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 중심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일단은 뭐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내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동아리 활동이 됐든 토의 토론이 됐든 캠페인 됐든 학생 자치 활동이 됐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학생 중심의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내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경기교육청은요, 지역사회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육의 공적 책임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생 중심의 세계시민 교육을 할 때도 학교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적인, 물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은요, 관내에 있는 이제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들과의 연계들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어디죠? 제가 경기도 사람이 아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기관들, 회사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죄송해요. 분당인가요? 그쪽에 있는 회사들과의 연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활동 보호예요. 자, 이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경기교육청에서 제가 이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했을 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경기교육에서는 단계별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내년에 내실화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분리하겠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지? 이거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이미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교육심리학에서 나오는 타임아웃 기법인 거죠. 학교에서 교실 수업 내에서 조금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공간으로 일정 시간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임아웃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분리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교육을 단계별로 나눠 놓고 있어요. 일단 먼저 교실 내에서 학생이 조금은 교육활동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사가 지정한 교실 내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학생을 분리시킬 거예요. 주로 우리가 맨 뒷자리 뭐 이런 데들이 좀 맨 뒷자리는 좀 오해 소지가 있고요. 뭐 교실 뒤라든지 이런 데로 지정해서 잠자는 학생 또는 떠드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분리시킬 겁니다. 자, 교실 내에서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실 밖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교실 밖으로 보낼 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밖에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기교육에서 얘기하는 단계별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알아야 될 거가 뭐냐? 그냥 학생 분리만 시킬 거냐?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분리시킬 때 일종의 유의점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 교육학 강의 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분리시킬 때 유의점이 뭐예요? 일단은 학생들을 분리시킨다고 해서 그냥 막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그런 장소에 학생을 분리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시켜서 끝이 아니라 그 분리된 장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학습 과제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기 성찰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반성문 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성문 쓰기가 아니라 성찰문 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경기교육청에서 이렇게 전문기관과 연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적 책임의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기교육청은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뭐 해줘야 되냐? 학교는 뭐 해줘야 되냐? 바로 교육청별로, 교육지원청별로 화해 중재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1번일 거예요. 근데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학교가 다 걸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원청에 있는 화해중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자문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화해중재단에게 좀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갈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활동 침해 이러한 것들, 학교폭력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전통적으로 출제되기 쉬운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때 분리교육, 그 다음에 화해중재단 이런 것들을 많이 답변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1이 끝났고요. 이제 정책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정책 1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고요. 정책 2, 3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책 2예요. 경기교육청에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공적 책임 확대를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협력으로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과 협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내에서도 열심히 교육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조금 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과 협력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역과 협력하는 이런 교육적인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경기교육의 핵심인데, 그러면서 경기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경기교육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의 일종의 수단으로서 바로 경기 공유학교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공유학교는요, 지역 교육 협력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을 하고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꼭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학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관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기관이 될 수 있겠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학교라기보다는 교육협력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 공유학교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일단은 경기도 소속해 있는 133만 명의 학생들은 일단 경기 공유학교에 모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방과 후나 주말이나 방학 시간 동안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유학교는 어디냐? 별도로 경기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게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슨 군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학교로 지정된 학교 밖 학습터가 기본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프로그램들, 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하면서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이나 아니면 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기부와 관련된, 교육 기부와 관련된 공원형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금 이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그 기준이 된다고 하면 이 경기 공유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학점이나 수업 시수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기 공유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장점이 뭐겠어요? 장점이 뭘까요?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교육의 방식들을 확대해 나갑니다. 학생들의 흥미, 관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물적인 자원들을 확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 경험도 확대가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경기 공유 학교를 통해서 오는 장점을 학습자 측면에서 써봐라. 학습자 측면에서 경기 공유학교의 장점이 뭘까요? 효과. 자, 선생님들, 제 이제 교육학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학습자 측면 하면 학습자의 머리와 마음으로 구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인지, 정 이런 거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학교 내에서 우리가 서책을 통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던 것에 비해서 경기 공유학교로 나아가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경험이 확대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의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육학 답안 썼던 그런 연습, 열심히 했었던 것들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들 선생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자 측면에서의 장점이었었고요. 뭐 다른 것들도 쓸 수 있어요. 뭐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지역사회가 갖는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협력으로 이제 꿈을 펼치는 교육과 관련해서 지역 협력 융합 교육을 강화하거나 지역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역 협력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경기 교육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뭐 스팀 교육 강조하는 거, 메이커 교육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전 교육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서 선생님들이 너무 좀 파고 들어갈 때 부분들은 조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융프라라 그래서 경기교육에서 운영하는 창의융합 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알아보시면서 혹시나 창의융합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경기형 창의융합 체험 프로그램인 융프라를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고 싶습니다 정도로만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맞춤형 진로 진학과 관련돼서 경기교육청에서는 뭐 AI 기반 진로 진학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을 진로 지도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인 거죠.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을 하면 교육의 공적인 책임이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기교육에서 바라는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책임 교육을 단위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협력하면서 책임 교육을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경기 공유 학교도 운영을 할 것이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뒤이어 나오겠지만 경기 온라인 학교로까지 우리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학생 건강을 지원하게 되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개별 교과 선생님들이 조금 보시면 돼요. 체육과 선생님들은 체육활동 일상화, 보건 선생님들은 예방중심 보건교육과정, 그 다음에 영양 선생님들은 자율선택 학습이 확대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과 관련돼서 간단한 이제 선생님들의 답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뭐 오아시스 아침 운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 선생님들 자율선택 급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들을 먼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선생님들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단위학교에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교육의 공적인 범위를 확대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더 나아가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시공간을 넘어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교육 정책이 되게 되는데, 자,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단위학교, 이건 단위학교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 경기 온라인 학교로 공교육을 확대하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서 경기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 온라인 학교입니다. 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온라인 학교의 이름을 경기 이음 온 학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답변을 하실 때 그냥 경기 온라인 학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기 이음 온 학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런 경기 이음 온 학교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자, 경기교육청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집약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경기교육을 제가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요, 경기라는 이 지역의 특성상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그게 넓이가 굉장히 넓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의 축소판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상황들이 너무나 달라요. 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거의 소위 말해서 이제 광역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 양평에서 살았었거든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강사 수급도 너무 어렵고요.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곳이 바로 경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교육의 일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의 이제 접근들이 필요한데, 강사 수급이 어렵고 굉장히 먼 거리로 인해서 수강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 그냥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 선택권도 보장을 하고요. 원격 수업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기 이음 온 학교다, 경기 온라인 학교다라고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뭐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해 보면 이 경기 온라인 학교가 수원의 팔달중학교인가요? 거기에 물리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일종의 사무실인 거죠. 사무실이고 거기서 그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뭐 양평이 됐든 아니면 뭐 화성이 됐든 아니면 뭐 저기 파주가 됐든 이런 친구들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경기 이음 온 학교다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디지털 이런 소통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교육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것들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교육의 또 하나 브랜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경기교육에서는 AI의 이제 발전 속에서 AI를 교육에 있어서 활용하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학습망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 학습망을 하이러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이러닝은 뭐냐? AI 기반의 맞춤형 진단과 컨텐츠 추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우리 배운 용어로 그냥 쉽게 이해하자고 얘기하면 학습관리 시스템, 바로 LMS예요. 경기형 LMS다. 하이러닝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학생들의 수준별로 맞춤형 진단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별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매칭해주는 일종의 LMS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하이러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교육에서는 이제 미래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뭐 협력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교육 이런 것들도 내실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원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계한 마이크로 디그리형 연수를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우리가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장학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뭐 전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더해서서 우리가 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대학과 연계한 마이크로 디그리형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또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정책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는 왜 뺐냐고요? 사실 그거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3가지의 정책을 우리가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3가지 정책을 봤었을 때 출제 예상 주제를 한번 꼽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경기교육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6가지 질문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기본 인성의 종류하고 함양 방법들. 뭐 기본 인성 뭐 그것이 뭐 소통 역량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디지털 소양이 될 수 있겠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기초 역량이 뭐냐? 그리고 그것들을 함양하는 방법들이 뭐냐? 자,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6가지 핵심 역량이 있잖아요. 6가지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답에서 써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째,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역사회 협력과 관련돼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 함양 방법이 뭐냐, 뭐 소통 역량이 됐든 아니면 뭐 매칭 역량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함양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이크로 디그리형 연수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경기교육 꼭 공적 책임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이 면접에 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2025년 경기교육 우리가 뭐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를 강조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 경기교육의 기본 방침인데, 이러한 기본 방침 속의 가장 핵심은 뭐냐? 단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경기교육의 진짜 핵심이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끝까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짧았으면 짧았고 길었으면 긴 시간인데요. 선생님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가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는 서울교육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